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은 보고서, PT 등의 업무상 문서 작업, 메뉴판, 전단, 카탈로그 등 디자인 인쇄물 작업, 각종 웹상의 카드 및 페이지 디자인 등 일상에서 매 순간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기본적인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쉽고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세련된 문서를 만들고 싶은 분들과 고급 디자인 작업을 위해 인디자인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보고 듣기만 해도 인디자인의 확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인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인디자인 2022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com 들어오시게 되면 첫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 모두 보기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인디자인이라고 있죠. 자, 인디자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인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한 달에 24,000원을 구독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전에는 전부 프로그램을 1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도비에서는 구독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4,000원이면 프로그램의 활용도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 앞으로 인디자인을 한번 써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기 하지 마시고요.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 무료 체험판이라고 있죠. 이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신 일단 여러분 카드 번호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독을 하지 않을 분들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구독 취소를 해 주셔야지만 결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사분들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관련된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및 교사 같은 경우에는 23,100원에 이 어도비 제품을 모두 쓰는 거죠. 뭐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전부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학생 및 교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관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일 앱이 17,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디자인은 주로 인쇄물에 이용이 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인쇄물 뿐만이 아니고 메일이나 SNS로 많이 오게 되는 뭐 초대장, 뉴스, 알림 소식 이런 카드 형태의 디자인 작업물들 있죠. 자, 그런 것도 전부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웹 관련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요. 전부 인디자인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신속하게 파일 시작하기라고 해서 A4, 아이패드, 웹용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자, 더 많은 사전 설정 누르게 되면 인쇄용, 웹용,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인쇄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용, 모바일용 다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위만 틀리다 뿐이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인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가로와 세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세로는 가로 부분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저는 A4 용지를 선택을 하되 눕혀있는 형태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가 긴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1이죠. 자, 1이 아니고 뭐 2나 3, 5페이지,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저는 1만 일단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아웃 및 격자 대화 상자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창이 일단 열리게 되고요. 여백 및 단에 여백과 열 개수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백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여백이에요. 공간 여백이죠. 자, 이거는 워드 같은 거에서 여백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워드나 HWP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도화지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서가 어디서 깜빡이죠? 여기서 깜빡이죠. 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삼으려고 여백을 주는 것이지, 실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여백은 상관없이 아무데나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개수라고 나오죠. 자, 열 개수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텍스트를 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열 개수를 누르면 중간에 안내선이 나와서 이쪽 구역과 이쪽 구역 따로 써줄 수가 있겠죠. 뭐 전단, 카탈로그, 잡지 또는 메일이나 SNS로는 초대장, 뉴스 카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눠져 있거나 세 개의 열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열을 잡아서 이용을 해줍니다. 자, 이 열도 여백과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작업할 때 그 밖으로 못 벗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처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단 부분이 메뉴가 되겠어요.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뉴가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 좌측 부분은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선을 그린다든지, 원하는 도형을 그린다든지,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툴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패널이 되겠어요. 자, 이 패널은 이런 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이 확장 패널들은 상단 메뉴에서 창에 들어가시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본 작업 환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있겠죠. 자,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해당 작업 창에는 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서 작업을 하다가 PT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파일을 또 하나 열면 이 옆으로 탭이 또 하나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HWP나 워드 같은 것들을 써보신 분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디자인은 처음 파일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자가 있죠? 자, 이게 세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즈를 어떻게 잡았죠? A4로 잡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가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2cm, 4cm, 6cm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20으로 나오는데 센티미터로 따지면 2cm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탭에 보시면 74%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74.25%라고 나오죠. 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대략적인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은 정확한 수치로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사이즈는 당연히 100%가 되겠죠. 100%의 74% 사이즈가 지금 현재 이 도화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확장 패널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축소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도화지에 작업을 할 때는 줄여놓고 쓰시면 좀 더 공간을 넓게 잡고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툴들이 세로로 길게 늘어서 있으면 선택하기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툴들은 상단 툴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수도 없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손바닥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실 때는 확대 축소를 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돋보기 툴로 이렇게 클릭해서 확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그때마다 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면 불편해서 작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툴 중에 어떤 툴을 선택하고 있든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손으로 꽉 잡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고 위아래 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돋보기인데요. 자, 이 돋보기는 클릭해서 확대를 합니다. 돋보기 툴 안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면 그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클릭하면 또 축소가 되죠. 자, 손 띄면 확대, 누르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했는데, 자, 이쪽을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고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좀 확대를 더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클릭하시고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돋보기 박스로 이런 점선으로 된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 그 부분만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겠죠. 자, 축소할 때는 Alt 키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축소를 해야 되죠. 자, 귀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되어 있을 때는 한 번에 이 작업 환경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 툴에 보면 손바닥 있었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 환경에 딱 맞게끔 사이즈를 맞춰주게 됩니다. 자, 외우세요. 스페이스, 그 다음에 돋보기 툴,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그죠? 자, 근데 다른 작업을 하다가 도화지를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돋보기는 또 눌러줘야 되잖아요. 돋보기도 단축키 이용하세요. 돋보기 단축키는 이 툴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단축키가 나와요. 뭐죠? Z, Z죠. 자, 그러면 어떤 툴을 선택을 하고 있어도 Z 키만 누르면 바로 돋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손바닥으로 나오고요. 띄면 돋보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돋보기도 단축키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업하다가 또 왔다가 갔다 하면 귀찮아요. 자, 이럴 때는 좀 더 빠른 단축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가 보이시죠? 자, 플러스 누르면 확대,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 25%씩 확대 축소 해줄 수 있고요. 150% 이상부터는 50%, 100%씩 커지고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면 어떤 게 텍스트 툴일까요? 자, 이거겠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T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글씨 쓰는 툴이에요. 그죠? 자, 이 툴을 보통 워드나 HWP 같은 프로그램들은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깜빡해서 글씨를 쓰죠. 자, 이 인디자인은 그렇게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글씨를 쓰려면 글씨를 쓸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툴이 여기 있는 타입 툴, 문자 도구의 기능이에요. 자, 이 문자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도화지 위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손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러면 파란색 실선으로 된 박스가 하나 나오죠. 자, 손을 띱니다. 그러면 그 안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자,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워드 프로세서들은 이 글씨를 움직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툴 팔레트에서 좌측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안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이 박스가 바운딩 박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안에 아무데나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인디자인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글씨를 조금만 더 우측으로 옮긴다든지 왼쪽으로 옮긴다든지 할 때는 좌측 여백을 조절한다든지 굉장히 귀찮아요. 하지만 인디자인은 정말 편리하죠. 그대로 이걸 물체식으로 인식을 해서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이 훨씬 편리한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백과 열 간격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져다 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이드선이 있으면 여러분이 작업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자, 여기에 여백이 있네요. 여기까지 채우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자, 바운딩 박스 코너와 변에 보시면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이 포인트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늘리면 박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텍스트는 그 박스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글씨를 쓰겠다 하시면 또 텍스트 박스 여기에 글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글씨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우스를 박스 안에다 넣으면 I자 커서가 보여요. 지금 무슨 툴이 선택돼 있죠? 문자 도구가 선택돼 있죠. 자, 바깥으로 빼면 I자 커서 주위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죠. 이때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안에 글씨를 넣어서 I자 커서만 나오면 이 글씨에 대해서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긁히는 거는 워드 프로세서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박스의 코너에 마우스를 얹으면 또 대각선으로 안팎으로 생기죠. 클릭 드래그 하면 대각선으로 키울 수 있고요. 줄일 수 있겠죠. 자, 이 변을 전부 잡고 움직이거나 코너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텍스트를 여기에 이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와도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텍스트 박스와 이 텍스트 박스가 별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긁어서 조절을 할 때도 얘는 안 돼요. 그럼 이걸 또 긁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다 아시겠죠? 자,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 다음 내가 붙일 곳에 커서를 땅 찍고요. 컨트롤 V로 붙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줄이 한 10줄 이상 되는데 여기는 2줄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이만하게 만들었죠. 이 박스 사이즈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복사해서 넣더라도 텍스트가 넘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텍스트 박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이 나오면 글씨가 박스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넘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박스가 작아서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변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다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자, 이번엔 또 올려서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 표시가 있으면 넘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을 때 지울 때는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이 툴을 이용해야 돼요. 툴 이름이 뭐죠? 선택 도구.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이 툴을 항상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명령 취소 뭐죠? 컨트롤 Z. 편집해 보시면 실행 취소라고 나오죠? 크기 조정한 거 취소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택 도구는 인디자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앞으로 이 박스에 있는 텍스트나 이 박스에 대해서 뭔가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박스에 대해서 조절할 때는 여기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선택 툴의 기능이고요. 여기 있는 문자 도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HWP 같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하실 때 글씨 사이즈나 컬러 바꾸실 때 어떻게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긁잖아요. 여기 있는 이 글씨를 뭔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변형을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툴들에 대해서 조절하는 게 여기 확장 패널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툴들에 대한 조절은 확장 패널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창에 가시면 중간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작업창 바로 위쪽에 기다란 컨트롤 패널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여기는 좀 더 빠른 조절이 가능하도록 여기 있는 창에서 확장 패널을 열지 않고요. 여기서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 패널에 나오는 창들보다는 조절하는 개수가 좀 적어져요.
자, 아예 패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들어가셔서 자,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문자 및 표라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도구가 무슨 도구죠? 문자 도구죠. 그러니까 문자 및 표에서 여기 있는 문자 창을 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가 나와요. 이 창을 이쪽에다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확장 패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좀 더 조절이 많고요.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은 조절이 좀 적어져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은 툴을 선택해야만 보이게 됩니다. 자, 다른 툴을 선택하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확장 패널은 어떤 툴을 선택하든 그 패널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자 도구로 이렇게 긁어서 여기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해도 돼요. 자, 하지만 여기는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자를 모두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위에 뜨지가 않죠. 자, 이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각 툴에 대한 좀 더 빠른 조절을 해줄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툴이 선택돼야만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안 나오죠. 자, 이때는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문자 도구로 긁을 필요 없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씨를 전부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자 도구로 선택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 있는 서체, 자, 여기 있는 확장 패널에도 서체, 사이즈, 행간, 자간,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행간, 뭐 자간 나오는 거 전부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확장 패널을 좀 줄여놓고요.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타입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긁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서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보이지가 않아서 옆으로 약간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서체들이 있죠. 그 서체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알아서 바뀌죠. 자, 이렇게 즉석에서 바꾸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서체를 선택을 했을 때 우측에는 그 서체에 대한 볼드체라든지 기울임체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서체가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는 레귤러체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한글일 경우에는 거의 레귤러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영문 서체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영문을 간단하게 썼어요. 자, 긁고 영문 서체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자,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다양하게 나오죠. 볼드체, 이태릭체, 얇은 서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 한글 서체는 그 기능을 지원하는 서체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즈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조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줄 간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행간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자, 30포인트 지정을 해주면 넓어지죠. 그 다음 여기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줄 간격, 행간을 조절해 주고요. 자, 줄 간격, 행간을 조절했으면 자간이 있겠죠. 자간은 뭐죠?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긁어 놓고요. 자, 여기 자간이 있습니다. 이게 자간인데요. 자, 여기서 눌러서 넓혀주면 자, 글씨와 글씨 사이 간격이 좀 더 넓어졌죠. 자, 그 다음 0 주면 기본값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서체나 사이즈, 그 다음에 줄 간격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이건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서체가 이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여기와 여기가 달라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긁어 놓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딱 맞춰줄게요. 자, 이제 다시 선택을 하고요. 여기 문자를 열어볼게요. 똑같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 문자 팔레트는 이렇게 선택 툴로 박스를 선택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바꾼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체가 다 다르고 행자간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로 통일시켜 볼까요? 자, 누른 다음에 경고딕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경고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위와 중간이 서체가 달라 보이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글씨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자, 아까 글씨를 바꿔놨죠, 사이즈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체만 바꿨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사이즈도 또 바꿔볼까요? 자, 12포인트 주면 전부 12포인트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행간, 줄 간격도 자동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바로 전부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자간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간을 바꿔주면 자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은 원하는 텍스트만 긁어서 선택했을 때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문자 팔레트는 주로 전체 바꿔줄 때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고와 장평이 되겠어요. 글씨의 높이와 글씨의 넓이입니다. 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자고를 주면 글씨가 위아래가 길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길게 만드는 게 자고고요. 글씨의 높이입니다. 이것은 장평, 글씨의 넓이를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옆으로 넓어지게 되겠죠. 자, 이것도 기본값 100%가 되겠죠. 자, 다시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기본 상태로 바꿨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자 도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자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단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단이라고도 하죠. 자, 창에 보시게 되면 문자 및 표에 가시면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자, 단락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자와 단락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 선택 도구를 바닥에 클릭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지금 어떻죠? 삐뚤삐뚤하죠? 자, 나는 이쪽 선에 딱 맞추고 이쪽도 딱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엔터가 넘어가고 여기 글씨가 한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하게 나오죠. 자, 이때 좌측과 우측을 당겨서 맞춰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단락 적용하기 위해서 이 박스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왼쪽 정렬이 돼 있죠. 자, 요거를 이걸로 눌러주면 중앙 정렬이 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전부 정렬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걸 누르면 우측 정렬. 자, 이게 정렬 방식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균등 배치가 있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을 동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보통 소설책들 보시면 이렇게 전부 맞춰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이거는 균등 배치인데 마지막 줄은 중앙에 배치해라. 그 다음 이것은 마지막 줄을 우측에 배치해라. 이것은 마지막 줄도 잡아 당겨서 맞춰라. 이것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좌측으로 보통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워드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문단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단락의 개념은 뭐죠? 자, 엔터와 엔터 사이를 단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넘겼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와서 엔터를 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때요? 엔터가 넘기지 않고요. 그냥 이어서 쓴 거예요. 쭉 이어서 쓰는데 박스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글씨가 박스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글씨도 같이 줄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늘리면 같이 늘어나죠. 자, 이 이유가 박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정렬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엔터로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요.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래쪽에서도 또 한 번 넘겼죠. 자, 그러면 여기 엔터가 한 번 들어가고요. 여기 엔터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게 뭐죠? 이게 단락입니다. 문단이에요. 자, 이 단락에 대한 적용을 전부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락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긁지 않고요. 커서가 단락 사이에 있기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배운 정렬을 이용을 하면 왼쪽 정렬해주면 이쪽과 이쪽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얘만 어때요? 좌측으로 정렬됐죠? 중앙, 우측. 자, 어때요? 이 단락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서가 이 단락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문자는 긁어서 선택을 해서 조절하고요. 단락은 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커서가 그 단락에 있기만 하면 된다.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 그러면 단락 들여쓰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뒤쪽 들여쓰기죠. 자, 그 다음에 첫 줄을 보통 띄워 쓰잖아요. 자, 이것도 첫 줄 들여쓰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락의 앞뒤 간격이에요. 자, 지금 여기 엔터니까 이게 하나의 단락이고요. 자, 그 다음 앞쪽에 단락이 있고 뒤쪽에도 단락이 있죠. 자,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두면 앞 단락 간격을 줄 수 있고요. 뒤 단락 간격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 간격도 알아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커서가 단락에 있을 때 단락 앞 글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거 가끔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제일 앞에 글자 하나만 크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여기 있는 이 기능이 되겠어요. 자, 커서를 단락 안에 놓고요. 자, 이거를 한 칸 올립니다. 자, 그러면 한 줄이에요. 지금 한 줄. 자, 지금 글씨의 높이 모양이죠? 아이콘이. 자, 한 줄이니까 기본 원래부터 한 줄이죠? 자, 근데 이거를 두 줄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때요? 글씨가 두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 줄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몇 자까지. 두 자까지 두 줄. 세 자까지 세 줄. 한 자까지 한 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와 단락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안내선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문서로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가로로 긴 A4 사이즈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여백 및 단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열을 하나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열을 개수를 늘렸죠? 자, 이번에는 하나만 놓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박스 그려서 자, 텍스트를 넣을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죠. 자, 이 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면 알아서 텍스트를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 문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걸 해주시게 되면 우리나라 예전 고전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글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 텍스트를 얹어놓고 잡으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를 아무거나 막 넣으면 실제 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인디자인에서 알아서 채워주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인디자인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제 한글판도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디자인 같은 거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텍스트를 좀 키운 다음에 컬러를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긁고요. 자,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T로 된 박스가 하나 보이죠? 자, 이 T로 된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색상 피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보던 색상 피커와는 좀 다르죠. 자,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측에 있는 바에서 컬러를 지정하고 좌측에 있는 피커에서 여러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컬러들이 바뀌죠.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놓고 그 컬러에 원색과 어두운 색을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색상 종류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색은 또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처음에 적응하시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리시는데 이것도 몇 번 써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여기 얹어보면 7이라고 나오죠. 이게 안에 들어가는 컬러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얹으면 획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테두리에 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놓고요. 자, 테두리 부분 색을 줘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긁고요. 자, 그 다음 또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에 색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 테두리 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필요 없다 하면 긁고 밑에 있는 없음 버튼 누르면 테두리 없어지게 되고요. 텍스트는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컬러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박스를 선택을 했어요.
자, 아까는 텍스트 선택을 했죠? 지금 박스를 선택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컬러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박스 전체에 컬러가 들어가고 텍스트는 그대로 있죠. 자, 박스 컬러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변형을 할 때 이렇게 긁었을 때는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바꿔주지만, 자,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 창에 가서 문자에 있는 문자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변형을 해주면 전체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텍스트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 전체의 컬러를 바꿔주려면 이렇게 일일이 선택해서 다 긁고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박스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툴 팔레트 아래 보면 여기는 박스가 있고요. 그 옆에는 T라는 글씨가 보이죠. 자, 이것은 박스가 선택됐을 때 박스에 대한 컬러냐 아니면 텍스트에 대한 컬러냐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텍스트의 서식 적용 눌러주시면 이 위쪽이 바뀌죠.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걸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글씨만 쓸 수는 없죠. 그림도 얹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림 얹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박스 안에 X라고 그려져 있는 도구가 보여요. 사각형 프레임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로 일단 박스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X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그림이 깨져 보이고 일부분만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그림이 더 커요. 여기 잘렸죠. 자, 이거는 원본 그림 사이즈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은 이 박스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자, 문자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채우기로 넣었어요. 자, 이때 선택 도구로 박스를 줄여주면 빨간색 플러스가 나오면서 박스를 넘치는 거는 보이지가 않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넘치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박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이때 도구는 선택 도구가 돼 있어야죠. 자, 가져가면 똑같이 안팎으로 화살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박스를 더 키워줄 수 있고 안 보이던 그림이 보이게 되죠. 자,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키워요, 그죠? 자, 한 번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 확장 패널을 보시면 속성이라고 있죠? 자, 속성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게 되면 프레임 맞춤이라고 있죠? 자, 주로 쓰는 건 두 가지가 되겠어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와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해주시면, 자, 그림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자, 박스를 약간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가로가 길죠? 이때 프레임 채우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이 넘치네요. 자, 이것은 박스를 다 채워요. 그림이 넘치던 말던 상관없이. 자, 그 대신 이 그림의 가로는 어쨌든 다 채워진 거예요. 세로만 넘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옆에 보시게 되면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로, 세로 전부 이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대신 비율이 다르잖아요. 박스는 가로가 많이 길고 안에 있는 그림은 가로하고 세로가 거의 정사각형 비슷하죠. 자, 그래서 안쪽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빈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해주면, 자, 일단 가로는 다 채워주는 거죠. 긴 쪽은 일단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되 넘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넘치는 대로 놔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프레임 맞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라고 또 있죠. 자, 이것은 비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당겨서 박스에 그림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림이 당연히 찌그러지겠죠. 이런 경우는 잘 안 쓰겠죠.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주로 비율에 맞춰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박스 모양을 뭐 줄여서 비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약간 넘치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잘 어우러지게끔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자,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으로 바뀌죠. 자, 여기 보시면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그림이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일부분만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자, 그림이 어쨌든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여기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이 그림과 박스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사이즈가 딱 들어맞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마우스를 중앙에 가져가면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그림 자체 전체를 들고 움직일 때는 이렇게 선택 도구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림 위치만 바꾸겠다 하시면 중앙에 가져다 놓고 손바닥 모양으로 바꾼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저는 그림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이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키우나요? 그림 안 커지죠. 박스만 커집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박스하고 같이 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마우스를 이 박스의 코너 부분에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지 마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클릭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같이 커집니다. 그렇죠? 문제는 비율대로 커지지가 않고요. 그냥 막 커집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저는 비율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비율대로 그림과 박스를 같이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서에 얹히는 그림은 되도록이면 비율대로 얹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놨는데 조금만 더 키워야 돼요. 딱 요 정도만 해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율이 약간 틀려지겠지만 거의 구분이 안 가죠.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박스를 그림에 맞추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로 넣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때 툴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가이드 안내선들이 전부 싹 없어지고요. 깔끔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표준으로 놓고 작업을 좀 하시고 중간중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훨씬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인디자인에서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서 저장 들어갑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연습이라고 했고요. 파일 형식은 인디자인 2022 문서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저장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런 파일이 나오죠? INDD 인디자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은 확장자가 INDD가 되겠어요. 자,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일 형식이 인디자인 도큐먼트.indd라고 나오죠. 자, 요렇게 확장자가 붙는 것은 전부 인디자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인디자인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인디자인 파일을 열면 이 상태가 나와서
또 작업하고 수정하고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PDF가 나오는데요. 눌러보면 JPG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HTML도 저장이 되죠. 텍스트만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뭐 PNG도 저장이 되고 전부 다 저장이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INDD,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고요. PDF나 JPG, PNG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을 처음에 불러왔던 위치에 그 그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한 개만 얻는 경우는 잘 없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 뭐 졸업 앨범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앨범에 사진이 수백 장이 넘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얹게 되면 사진 한 장이 몇 메가씩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죠. 그 경우는 이 파일 하나에 몇 메가짜리 그림이 수백 개가 얹히면 파일 하나가 10기가가 될 수도 있어요. 2기가, 3기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파일 하나가 용량이 크면 아예 파일 자체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그런 파일은 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디자인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여기에 얹는 사진은 무조건 프리뷰, 미리 보기를 얹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프리뷰 미리 보기는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수백 개씩 얹혀도 작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파일 용량도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JPG라든지 PDF라든지 PNG라든지 이런 다른 걸로 저장을 할 때, 즉 인디자인 파일이 아니고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그런 파일들로 저장을 하게 될 때, INDD는 인디자인이 설치된 사람만 볼 수 있죠? 자, 그 외의 사람은 PDF나 또는 JPG 같은 걸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이 그림을 얘가 다시 불러와서 얹습니다. 얹어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대신 시간은 약간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작업 중간에 시간이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PDF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내보내기 할게요. 자, 그 다음 닫아보면 여기 PDF 있죠. 열어볼게요. 자, PDF 파일에 그대로 들어오죠. 자, 이 그림은 깨끗해요. 그죠? 자, 확대를 해도 자, 확대했어요. 깨끗하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태를 저장을 해버리면 그때는 깨지게 돼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지만 인디자인이 불러와서 저장을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본 파일이 원래 있던 위치에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토카드 여기서 불러왔어요. 자, 이 폴더를 여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불러온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원본입니다. 자, 이걸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링크 걸려 있던 게 뭐로 바뀌죠? 물음표로 바뀌었죠. 그리고 누락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는 원래 위치의 원본과 링크가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PDF로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연습 2라고 줄게요.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에 누락됐거나 수정된 파일에 대한 링크, 액세스할 수 없는 URL 링크가 있다고 하죠. 자,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자, 연습 2라고 돼 있죠. 자, 열어볼게요. 자, 어딘가 약간 뿌옇죠? 자, 문제는 이 상태에서 확대했을 때죠. 자, 그럼 어때요? 전부 다 깨지죠. 다 깨져서 나오고요. 그 전에 링크가 잘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때 했던 것들은 자,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와요. 이게 바로 링크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디자인은 모든 작업이 끝나고 JPG나 PDF로 내보내기해서 완전히 저장을 다 했을 때까지 원본 파일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물음표 있죠? 자, 이 파일을 또 들어다가 다시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링크로 다시 바뀌죠. 예,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내가 명령한 작업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빼면 얘는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인디자인 모든 작업이 끝나고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원래 위치에 원본 파일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우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 제목을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 인디자인 작업 파일과 인디자인에 얹은 사진까지 이 한 폴더 안에 다 넣어 놓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나 깜빡하고 버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만드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작업 전에 폴더 만들고 인디자인 파일 여기 저장하시고 인디자인에 얹을 사진도 미리 여기다 복사해서 이 안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형이 있죠? 사각형, 타원, 다각형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도형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툴 팔레트의 선택 도구 옆에 보면 직접 선택 도구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들이 나오죠? 이 포인트들 전부 잡고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얘기는 텍스트를 쓴 박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클릭 드래그 하면 어때요? 포인트들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도 그대로 변형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디자인된 작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전부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직선 형태고요. 자, 그 다음 또 누르시면 이번에는 타원 도구가 나오죠. 이 타원 도구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하고요. 여기는 선택 도구로 또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도형이죠? 여기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 핸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핸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쓰이는 핸들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면 양쪽에 핸들 나오고, 자, 이 포인트에도 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직선으로 이어져야 되는 선인데 이 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휘게 되는 거죠. 이 핸들을 이용을 해서 곡선 모양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텍스트는 텍스트 박스로 그려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텍스트 박스 뿐만이 아니고 어떤 물체든 간에 전부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I자 커서 주위에 점으로 된 사각형이 둘러싸여 있죠. 자, 이것을 도형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원형 점선으로 바뀌죠. 자, 이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커서가 깜빡이죠? 자, 여기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커서 찍고 컨트롤 V. 자, 어때요? 도형 안에도 채워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제해 주시고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문제는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테두리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그려서 그릴 때는 이렇게 박스 테두리 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렸을 때는 무조건 테두리 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테두리 선을 없음 눌러서 지워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텍스트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자, 얼마든지 다 가능하죠, 변형이. 자, 다시 표준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 인디자인은 직관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가능해요. 이 도화지 위에 얹혀 있는 어떤 물체든지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와 선택 도구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도 불러오는 게 가능할까요? 자, 지워보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하나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눌러보면 타원도 있고 다각형도 있죠. 자, 이런 모양에서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데 도형도 가능할까요? 자, 도형 상태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그림 선택을 하고 열기 하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때 속성 가셔서 똑같이 맞춤 잡아주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직접 선택 도구로 중앙에 손을 얹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인디자인은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은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 페이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우측 확장 패널에 있는 페이지 패널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혹시 없으신 분은 상단 메뉴에서 창을 누르셔서 여기서 페이지를 꺼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새로운 페이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없음에 있는 이 빈 페이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꺼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꺼내게 되면 중간에 선이 하나 나오고요. 양쪽으로 페이지가 생기죠. 자, 펼친 상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를 펼쳐보면 중간에 접착되어 있는 부분 양쪽으로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용하는 대로 그냥 한 페이지씩 나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문서 아까 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지 마주보기를 꺼주세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 나오게 됩니다. 자, 마주보기 끄고 이번에는 세로로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여백 및 단 누르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나왔죠? 자,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꺼내볼게요. 나왔죠? 또 꺼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증가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원하는 페이지 갈 때는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주면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페이지가 많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동하기 힘들죠. 자, 그때는 해당 페이지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페이지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죠. 자, 정말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쓰시면 돼요. 기존의 어도비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금방 적응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워드나 HWP에서 작업한 파일을 인디자인에서 좀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텍스트는 가져올 수 있죠.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드는 가능해요.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HWP는 안 되겠죠. 하지만 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가시면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이 있죠. 자,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있죠. 2007하고 그냥 워드라고 나오죠. 엑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는 않아도 들고 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HWP는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워드나 엑셀 같은 걸로 작업한 거를 좀 수정을 해서 좀 이쁘게 꾸미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HWP의 경우는 텍스트만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안내선 같은 경우도 어도비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면 안내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 꺼내놓고 작업하면 훨씬 좀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 안내선의 스냅도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잡고 움직이면 스냅 되죠. 여기도 스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스냅과 안내선에 관련된 거는 상단 보기 메뉴에 보시면 격자 및 안내선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안내선 숨기기, 잠그기 있죠. 네,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숨기기 하면 가려지고요. 자, 다시 안내선 표시하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안내선은 잡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안내선이 고정이 돼야 될 경우에는 또 보기에 들어가셔서 격자 및 안내선에서 안내선 잠그기 하시게 되면 나와 있는 안내선은
전부 움직일 수가 없고 잠기게 됩니다. 자, 다시 안내선 잠그기 풀면 그대로 또 잡고 이동할 수 있고요. 자, 안내선 선택돼 있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안내선의 스냅 있죠? 이 안내선의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이 꺼 있으면 근처에 가도 붙지 않겠죠? 스냅은 되도록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선이죠? 자, 아까 우리가 테두리를 다 적용을 했었는데 이 테두리를 적용을 했을 때 굵기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굵기가 나와요.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도형을 우리가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 피커로 원하는 색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테두리 선 더블 클릭해서 좀 붉은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해제를 하시게 되면 자,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자, 선 두께를 좀 굵게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선 두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적용이 되겠죠? 자, 미리 보기 누르시면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을 하거나 인쇄를 할 때도 전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미리 보기. 자, 여기 있는 표준 눌렀을 때 나오는 안내선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형태로 인쇄, 프린트,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펜 툴이 있죠? 이 펜 툴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에 쓰이는 펜 툴하고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펜 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인디자인을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도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펜 툴은 꼭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이 펜 툴까지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펜 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펜 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시거나 인디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이 펜 툴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배우셔도 기본적인 문서 같은 작업이나 간단한 디자인 작업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은 인디자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본 강의 시간에 배운 기본 기초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